오늘은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날까? 이것에 대해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빈 종이에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한번 작도를 해보고 이것이 한 점에서 만나는지를 삼각형의 합동을 통해서 증명을 해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삼각형 ABC를 먼저 그려놓고 시작을 하면 되겠고, 그릴 때는 예각삼각형을 먼저 그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직각삼각형이나 둔각삼각형의 외심을 작도하는 방법은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먼저 AB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AB의 중점에서 수직으로 삼각형 내부로 선을 그려주고 여기를 직각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두 번째는 변 BC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려볼게요. BC를 이등분하는 점 2를 잡고 여기서 위로 수직 이등분선을 그려주면 되겠죠. 여기가 직각으로 올라갈 때 이미 그렸던 AB의 수직 이등분선과의 교점을 5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제 AC의 중점, 자 AC에서는 수직 이등분선이 아닙니다. AC의 중점, 요 길이가 같은 F에서 O까지 선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생긴 OFC 또는 OFA가 직각이라면 AC의 수직 이등분선도 5를 지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런 증명 방법으로 ABC의 수직 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을 증명을 할 거고, 그리고 AO의 길이와 BO의 길이와 CO의 길이도 같다라는 것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삼각형 ADO와 그리고 삼각형 BDO를 볼게요. 각 꼭지점에서 O와 이렇게 만나는 점을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AD의 길이와 그리고 BD의 길이가 같죠. 그리고 DO는 공통입니다. ODA와 OBD는 90도로 같습니다. 여기서 ADO와 BDO의 합동 조건은 뭘까요? SAS 합동입니다. 자, 그러면 대응변인 AO의 길이와 BO의 길이도 더불어서 같아지겠죠. 이번에는 BEO와 CEO를 볼게요. BE의 길이와 CE의 길이가 같고 변 EO는 공통이고 또 OBE와 OEC는 BC의 수직 이등분선이 이 O이기 때문에 90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삼각형 BEO와 CEO 역시 SAS 합동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 하면 BO의 길이는 CO의 길이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1번하고 2번에서 보면 AO의 길이는 BO의 길이와 같은데 BO의 길이는 CO의 길이와 같다고 했으니까 AO의 길이는 결국 CO의 길이와 같아지겠죠. 여기서 그림이 보이게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잠깐 편집하다 보니 오타가 발견돼서 여기 좀 정정합니다. 삼각형 ADO와 BDO의 합동 먼저 증명을 했고요. 그 합동으로 인해서 AO의 길이와 BO의 길이가 같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두 번째 증명에서 삼각형 BEO 그리고 삼각형 CEO에서 증명 과정 부분을 보면 OEB의 크기와 OEC의 크기가 90도라고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각자 증명할 때에는 정정해서 증명을 할게요. 자, 첫 번째는 ODA 크기와 ODB의 크기가 각각 90도였고 두 번째 OEB의 크기와 OEC의 크기가 90도이기 때문에 삼각형의 합동을 유도할 수 있었다는 거, 이 부분은 정정해서 증명하기 바랍니다. 이제 각 AFO가 직각인가 이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FO는 AC의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삼각형 CFO와 AFO를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증명했던 CO의 길이와 AO의 길이는 같다는 것을 데리고 오고 이번에는
FO의 길이가 공통이 되겠죠. AF의 길이와 CF의 길이는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삼각형 CFO와 삼각형 AFO는 합동인데 무슨 합동일까요? SSS 합동입니다. 주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이 합동 조건인데 증명에 있어서 앞에서는 모두 SAS 합동이었는데 이번에는 SSS 합동이라는 것 잊지 말고 메모해 두세요. 이 두 삼각형이 합동이 되면서 대응각인 OFC와 또 OFA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두 각의 합이 180도이기 때문에 두 각이 같을 뿐더러 90도로 같다라는 것을 알게 있죠. 그러므로 FO는 AC의 수직이등분선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각형의 외심의 위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삼각형 세 개를 먼저 그려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나는 예각삼각형을 그리고 하나는 직각삼각형을 그릴게요. 그리고 하나는 둔각삼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각각의 삼각형에서 삼각형의 외심은 어디에 위치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성질인데 먼저 우리가 작도하는 방법을 통해서 외심의 위치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예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렇게 삼각형의 내부에서 만나겠죠? 그래서 예각삼각형에서의 삼각형의 외심의 위치는 삼각형의 내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직각삼각형에서 외심이 어디 위치하는지 살펴볼 텐데 자, 빗변을 제외한 두 개의 변에서 수직이등분선을 그렸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쭉 선을 올려볼게요. 자, 절반 정도 되는 거를 쭉 올려보면 여기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삼각형,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이 되겠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에 위치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성질인데요. 빗변의 중점만 찾으면 이 외접원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빗변의 중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어줬을 때 외심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들은 모두 길이가 같을 것이고 이것이 바로 외접원의 반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외접원의 중심에 반지름을 이용하여 원을 그리면 이 빨간색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의 외접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둔각삼각형의 외심은 어디에 위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밑에 있는 가장 긴 변을 반으로 나눈 이 점에서 수직이등분선을 그릴 텐데 이번에는 좀 길게 위와 아래로 뻗어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가 직각이 되는 것이 수직이등분선이겠죠. 나머지 한 변 중에 자유롭게 선택해서 수직이등분선을 그려보게 되면 자, 수직이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삼각형의 외부에 교점이 생기게 됩니다. 자, 요 교점이 외심이죠. 어차피 나머지 한 변의 수직이등분선은 여기를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변의 수직이등분선만 그려놓게 되면 그 교점이 삼각형의 외심이 될 거예요. 삼각형의 외심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같다고 했으니까 이번에도 반지름을 나타내는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삼각형의 외심이 여기 있고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모두 같습니다. 자, 이 빨간 선이 외접원의 반지름이 되겠죠. 그럼 이 빨간 선을 외접원의 반지름으로 이용해서 외접원을 그려본다면 이런 둔각삼각형의 외접원이 그려지겠죠. 둔각삼각형의 외심의 위치는 삼각형의 외부에 있다. 예각삼각형의 외접원을 안 그려봤는데 여기가 외심이고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고 했으니까 이 세 변을 그려주고 자, 이번에도 예각삼각형의 외접원이 그려졌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삼각형의 외심은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증명했나요? 두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을 먼저 만나게 해주죠. 그래서 이 점의 이름을 다
먼저 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수직이고 이등분하는 수직 이등분선이다. 그런데 나머지 한 변의 중점에서 이미 만난 두 점의 교점을 연결시켜주고 이제 여기가 수직인가? 라는 것만 증명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때 각 꼭지점과 이 교점이 만나는 점을 다 이어주고 삼각형 세 쌍의 합동을 끌어내서 여기 두 개의 삼각형은 SAS 합동, 밑에 있는 삼각형도 SAS 합동. 이 성질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여기하고 여기가 같고 또 여기와 여기가 같다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 같은 AO의 길이와 CO의 길이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쪽 삼각형에서는 SSS 합동을 유도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 하면은 AO의 길이는 BO의 길이는 CO의 길이와 같고 또 하나는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이 모두 한 점에서 만난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외접원의 반지름이 되겠죠. 두 번째로 외심의 위치를 살펴봤었는데요. 외심의 위치는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에 있어서 각각 다르게 존재를 하죠. 예각삼각형에서는 삼각형의 내부, 둔각삼각형에서는 삼각형의 외부, 그리고 직각삼각형은 어디에 외심이 존재했냐면 빗변의 중점. 빗변의 중점이 삼각형의 외심이 되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이 일단 나오고 그리고 빗변에 중점을 찍어놨다. 그러면 이것은 모두 외심의 성질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M이라고 문제에서 줬다고 하더라도 이 점이 외심이 될 것이고 나머지 한 꼭지점으로 선을 그어줬을 때 이 길이도 같아진다 라는 성질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요일 수업 시간까지는 지금 했던 내용 중 우리 요 증명 부분이 있어요. 증명을 해오고요. 그리고 세 개의 삼각형을 그린 후 각각의 삼각형에서 삼각형의 외심은 어디에 위치하는지까지 메모를 해오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